안녕하세요. TTA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범입니다. 지난 2020년 파이도 한국 기술 세미나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고,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또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코로나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오프라인에서 파이도 한국 기술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작은 기대가 있어서 매우 희망적입니다. 오늘 제 발표는 파이도 인증 전문가 자격 제도인 FCP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험 인증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도 디바이스 온보드 시험 인증 제도의 구축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U2F와 파이도2 콤보 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인증 프로그램과 관련된 마지막 사안으로는 생체인식 컴포넌트 인증의 주요한 변경 사항들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상호운영성 시험 행사 일정을 공유해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 런던에는 5만 마리 정도의 말이 있었다고 하고요. 동시기 뉴욕에는 한 10만 마리 정도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은 하루에 평균 한 10에서 12kg 정도의 똥과 오줌, 분뇨를 배출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뉴욕에서는 하루에 1000톤 정도의 말 분뇨가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고 하고 분뇨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분뇨가 마르게 되고 또 마른 분뇨 위를 또다시 말이 달리게 되면서 만들어내는 비산먼지들 때문에 호흡기 질환자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또 위생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이 매우 빠르게 퍼져나가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 타임즈는 말똥 재난으로 인해서 앞으로 런던은 50년 안에 3m 깊이의 말똥에 파묻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재난 상황은 사실 역설적으로 말을 없애서가 아니라 증기기관차나 자동차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상용화되면서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장난감 정도로만 치부되었던 증기기관차나 자동차가 어느 정도 상용화 궤도에 올랐을 때 영국에서는 적기 조례, 레드 플래그 액트라는 것을 통해서 운수업자들을 규제했다고 합니다. 규제라고 하면 이제 항상 사례로 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적기조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마구들의 생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동차나 증기기관차는 사람이 걷는 속도 시속 한 3에서 5km 정도로만 운행을 해야 되고 안전을 위해서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자동차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외치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패스워드의 사례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패스워드도 일종의 재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요즘 정보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또는 뭐 신원 인증 같은 것들 하기 위해서 쓰는 패스워드는 이제 CTSS, 이제 호환 가능한 뭐 시그널 컴퓨팅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고안했던 이제 MIT의 페르난도 교수가 1961년도에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운영체제가 실행되는 로직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CTSS는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어떤 컴퓨팅 프로그램이 타임 쉐어링을 통해서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서 다음 프로그램을 먼저 좀 실행할 수 있도록 보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에서 동시다발적인 어떤 프로그래밍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왜냐면 이제 컴퓨터가 뭐 여러 대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대를 많은 연구원들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ID, 계정이라는 개념을 고안하고, 또 계정에 대해서 접근 통제를 하기 위해서 패스워드를 고안했던 게 오늘날 우리가 뭐 컴퓨터나 뭐 핸드폰이 됐든 어떤 다양한 장치에서 사용하는 현대적 패스워드의 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961년에 고안됐다고 하니까 60년 동안이나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패스워드 자체는 뭐 계정 보호와 뭐 또 인증이라는 관점에서 그 역할을 60년 동안이나 매우 충실하게 수행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something I know, 내가 뭔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인지 기반의 인증 정보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억력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제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연장선상에서 어, 제 패스워드를 같은 걸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유추하기가 매우 쉽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반복적으로 어떤 순차 비교를 하면서 패스워드를 계정을 탈취하는 뭐 그런 사건 사고들도 많았죠. 그래서 이제 보안 관리자 뭐 담당자들은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레드 플래그 액트처럼 이제 어, 패스워드의 보안 강도를 높이면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자, 뭐 대문자도 쓰시고 소문자도 쓰시고 숫자도 쓰시고 특수문자도 쓰시고 뭐 길이를 더 길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패스워드의 보안 강도가 높아진다. 라는 데서 출발한 규제를 가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발생되는 문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이제 복잡한 패스워드를 포스트잇 같은 거에다가 붙여놓고 쓰는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사실 이런 거는 이제 패스워드의 목적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그냥 뭐 비밀번호 1, 2, 3, 4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밀번호가 갖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매우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사상과 철학은 매우 좋았으나, 하나가 탈취되면 모든 걸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싱글 사인원 같은 것이,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젊은 빌 게이츠가 있는데, 지난 2006년에 개최됐던 RSA 컨퍼런스의 키노트 장면을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빌 게이츠가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패스워드로 접근을 하는 방식은 다 사라질 것이고, 이제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체 인식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두 대체할 것이라고 예견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아이스 칩이 어,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 것처럼 신원인증 방식에서도 패스워드가 다른 뭐 생체인식과 같은 다른 어떤 진보적인 기술 또는 방식을 함께 다루는 그런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예견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패스워드의 비중은 뭐 점점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는 이제 가장 성공한 또 이제 가장 강력한 어떤 기술 사양으로 파이도 기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도 Certified Professional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제 어떤 그 파이도 사양이 됐든 파이도 기술 자체를 서비스 환경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파이도 기술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어떻게 서비스에 적용해야 하는지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그 파이도 서비스 자체가 사실 이제 하나의 디바이스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인프라 시스템에 인티그레이션 되는 개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서비스에서 생체인식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신학으로, 네, 파이도 쓰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파이도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고요. 또 실제로 이제 파이도 기술 자체를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어떤 조직에서 운영되는 어떤 특정한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그 이제 뭐 시스템 보안이 됐든 시스템 운영이 됐든 이런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한 2017년도 정도부터 관련 업계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뭐 이런 것들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도 얼라이언스에서는 2018년도부터 그 파이도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 즉 FCP라는 자격 제도를 좀 설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지난 2년, 3년 정도 동안
이제 다양한 어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또 청취하고 또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설계하고 수정하기를 반복을 해서 올해 드디어 FCP 자격 제도가 론칭이 됐습니다. 어, 이 제도 자체는 사실 이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게는 내가 얼마나 파이도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제 나의 어떤 최소한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으니 좋고, 또 인증 분야의 기술자를 채용해야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기술 면접 같은 것들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좀 충분한 베네핏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좀 안타까운 점은 이제 영어로만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FCP 시험은 이제 파이드 얼라이언스가 FCP 커미티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 커미티가 주관을 하도록 이제 추진될 예정이고요. 그 피어슨 뷰에서 100%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뭐 관련해서 좀 응시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피어슨 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FCP 딱 세 글자만 검색을 하시면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문항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사실 저도 요 시험을 아직 보지는 않아서 이제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만, 그 시험 문항이 이제 단순히 어떤 파이도 기술 규격이나 뭐 또는 어떤 뭐 프로토콜 자체에 대해서 묻는 것부터, 또 이제 복잡한 문제는 이제 어떤 주어진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뭔가를 좀 구현을 하는 그런 것들까지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총 100문항 정도라고 하고요. 이제 200분 안에 다 풀어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 FCP에 관련해서는 지난 2월 한국 파이도 워킹그룹 내부 세미나에서 좀 발표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난 5월에 개최됐던 파이도 위넨 총회에서도 이제 담당자가 발표를 했었고요.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보통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만국 공통인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가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낼 거냐 였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직 시험 보진 않아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좀 기쁜 것은 이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FCP 커뮤니티가 설립이 될 것이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FCP 커뮤니티가 관련된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예제 같은 것, 교육 프로그램 론칭하고 또 예제 같은 것들도 또 이제 게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시험 응시료 얼마 정도 받을 거냐였는데요. 파이도 얼라이언스 회원사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550달러로 책정을 했다고 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750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 멤버 컴퍼니인 경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격증의 유효기간 얼마나 줄 거냐였는데, 이제 최초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해졌다고 하고요. 그 효력 갱신하기 위해서는 이제 만료가 되기 직전에 125달러의 갱신 비용을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CISSP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보수 교육이나 또는 뭐 검정 테스트 같은 것들 필요로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이제 그뭐 ISC 스퀘어나 아니면 뭐 아마존의 뭐 ID 프로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어 이제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이제 파이도 어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 자격도 또 향후에는 또 이제 이쪽 분야에서 대세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파이도 시험 인증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장치, 어센티케이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텝 2.1 사양이 나왔기 때문에 스텝 2.1 사양에 대한 시험 인증 프로그램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데이터 서비스 MDS3를 활용하는 스텝 2.0을 지원하는 장치에 대한 적합성 검증 도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서비스 2하고 3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제 파이도 인증 장치를 활용하는 어떤 기관, 인라인 파티가
MDS에 접근을 할 때에 액세스 컨트롤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세부적인 어떤 그 메타데이터 서비스 버전별 차이점은 그 파이더 얼라이언스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규격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장치 보안 인증과 관련해서는 인증장치의 운영 환경 변화를 또 적용하고 또 추종하기 위해서 글로벌 플랫폼이나 커먼 크라이테리아 같은 이제 컴패니언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개발 또는 개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컴패니언 프로그램, 그러니까 상호 인정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이도 인증 장치에 대한 보안성 평가를 면제받거나 또는 완화 적용받는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파이더 얼라이언스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시험 인증 정책서를 열람하시거나 또는 뭐 제가 2년 전에 파이더 한국 기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체인식 분야고요. 생체인식 분야에서는 성능 시험을 좀 줄이거나 또는 이제 완화하고 위조 탐지 보안성 평가죠. 위조 탐지 시험에만 좀 주안점을 두는 방법으로 이제 시험 비용을 좀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발굴 중에 있긴 합니다만 아직 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정책적인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어, 그 관련 챕터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DO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규격서 1.1이 모두 제정됐고요. 관련해서 이제 적합성 검증 도구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성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파이도 IoT 워킹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분과에서 관련된 요구사항을 좀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신원인증 분야에서 이제 보안 문서 그리고 이제 안면 인식 같은 것들에 대한 정책적, 기술적 요구 사항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센티케이션하고 아이덴티티를 왜 구분을 했는지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크게 보면은 이제 신원인증이라는 게 어, authentication, identification, verification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개인의 어떤 신원 정보하고 인증 정보, 인증 결과를 반드시 함께 활용해야 하는 어떤 그런 특정 서비스들, 예를 들면은 금융거래 같은 것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서비스에서는 이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단계가 모두 한 번에 진행되어야 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다른 서비스들, 뭐 예를 들어서 전자티켓 같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뭐 콘서트에 입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티켓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인증만 할 뿐이지 반드시 소유자의 어떤 신원 정보를 매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파이도 기술을 적용을 하려면 이제 파이도 기술도 좀 진보하고 또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런 이제 마켓의 니즈에 따라서 파이도 기술이 진보하고 있음을 이 장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시험소에 관련된 내용이 있긴 한데 뭐 이 부분은 사실 국내에서는 저희만 해당되는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DS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5월 말을 기준으로 MDS3에 등재된 장치의 목록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10월부터는 MDS2 서비스가 애플리케이션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인증장치를 개발하시거나 또는 뭐 파이도 인증장치를 결합해서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DO고요. FDO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시험 인증 프로그램이 론칭되지는 않았지만 현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O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인데요. FDO 기술의 FDO의 어떤 상세한 구현이나 또는 서비스 모델에 대한 내용은
바로 다음 세션에서 트러스트키 오상근 의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 같아서 제 발표에서는 FDO가 IoT 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기에서 파이도 기술을 통해서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상호 인증을 맺을 수 있도록 한다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O 그 인증 체계는 일단 지원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기능 인증을 선행 요건으로 요구하고 그 이후에 그 FDO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성 평가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FDO 프로토콜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단계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FDO 1.1에 대한 적합성 검증 도구 개발은 완료가 되었다고 하고요. 이게 곧 이제 론칭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상호 운영성 시험 행사를 통해서 그 FDO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6월 그 상호 운영성 시험 행사는 끝났기 때문에 빠르면 저기 실리콘밸리에서 9월에 개최될 상호 운영성 시험 행사에서 만약에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12월에 아시아에서 개최될 상호 운영성 시험 행사를 통해서 FDO 1.2 디바이스 인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oT Security Evaluation에 관한 내용이고요. 한 번이라도 상호 운영성 시험 행사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보안 기능 레벨 1을 그 보안 레벨 1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보안 기능에 대해서 이제 벤더가 제출한 설계서하고 파이도 온라이언스 표준 서식의 질문서인 벤더 퀘스처너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파이도 인증 사무국의 인증 담당자가 그 개발자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보안 레벨 1에 대한 상호 검토를 하고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 보안도 마찬가지의 절차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같은 이제 좀 주요한 요구사항들을 좀 최종 확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나 서식 이런 것들은 아직은 그 배포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FDO 인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FDO 인증 프로그램은 어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포함한 요구사항과 그리고 이제 적합성 시험 검증 도구의 어떤 그 검증 개발은 완료됐지만 검증 같은 것들이 완료가 되면 이제 론칭될 수 있는 그런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9월에 개최될 그 상호 영상 시험 행사,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뭐 한 다음 달 정도에 시험 인증 프로그램이 론칭이 됐는데, 9월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 파이도 사무국의 인증 담당자를 초청해서 시험을 진행하는 온디맨드 시험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이제 CTEP 2.1 시험 인증 프로그램의 론칭하고 이제 U2F 자체에 대한 그 퇴역, U2F의 퇴역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TEP 2.1 시험 인증 프로그램이 론칭이 됐기 때문에 그 FIDO2하고 U2F를 하나의 장치에서 구현한 인증 장치들이 대거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U2F를 통해서 FIDO2 인증을 수행하는 게 대부분 이제 뭐 구글 크롬 API를 많이 쓰는데 그 U2F API, 구글의 U2F 자바스크립트 API에서는 더 이상 이 방식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한 방식에 대해서는 상호 운영성 테스트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U2F 프로토콜 전용으로 구현된 장치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이제 적합성 검증과 상호 운영성 시험이 가능하고요. 이런 이제 이런 어떤 디바이스 운영 환경의 변화라고 봐야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인증
시험을 통해서 인증을 획득하는 장치의 수에도 좀 변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U2F 인증을 획득한 장치가 5월 말을 기준으로 총 158개인데 작년에 등록된 장치는 한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험 비용도 뭐 일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U2F 인증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는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길고 긴 발표의 거의 마지막 챕터까지 왔습니다. 이제 생체인식 컴포넌트고요. 이제 생체인식 컴포넌트의 시험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험 인증 프로그램의 어떤 주요한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그렇고 이제 뭐 다른 랩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막 생체 정보 제공자, 테스트 크루를 모집을 해가지고 뭐 성능 시험도 하고 보안 시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정말 그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조 탐지, 그러니까 성능 시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도 일단 위조 탐지 시험을 수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일단 그 필요한 최소한의 그 테스트 크루, 그러니까 이제 넘버 오브 엔롤먼트를 이제 25명에서 15명으로 줄였고요. 이게 이제 올해 초부터 요 플랜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 대상의 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보다 정교한 위조 생체라고 볼 수 있죠. 레벨 B 등급의 위조 생체의 수를 6개에서 8개로 좀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조 탐지 레벨을 순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레벨 1과 레벨 2로 구분을 하고 있고, 이제 IAPAR, 그 위조 수락률이라고 국문으로는 표현을 하고, 뭐, 제 임포스터 어택 프레젠테이션 억셉트 레이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의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1은 15%까지 수락, 15% 미만이 되겠죠. 그리고 레벨 2는 10% 미만으로 수락을 하면 레벨 2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슬라이드에다가 제가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그 FAR, 그러니까 이제 그 타인 수락률이죠. First Accept Rate, 그리고 이제 FRR, 본인 거부율, 그 First Reject Rate 같은 이런 성능 시험을 하려면 사람이 뭐 최소한 한 245명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뭐 한 명당 국내의 경우에는 보통 뭐 생체 정보 제공 비용이 적으면 5만 원에서 많으면 한 1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그 좀 고비용의 시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능 시험을 좀 시나리오 평가, 그러니까 사람 모집해가지고 사용하게 해보는 이런 시나리오 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좀 적은 인원으로 수행을 하고 이제 위조 탐지, 보안성 시험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완화된 어떤 시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 이게 사실 워킹그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많고 좀 확정적인 추진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완화된 시험 플랜 같은 경우에는 제 생체인식 컴포넌트 용상 3.0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최종적으로 그 요구사항이 나오기 전까지 좀 다양한 업계의 니즈가 반영될 수 있으니, 또 이제 뭐 생체인식 부품을 만드시거나 또 서비스 구현하시는 곳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좋으니까, 네, 많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상호운영성 시험행사 일정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이제 제 발표를 정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상호운영성 시험행사는 9월에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12월에는 아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아시아 중에서도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확정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메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